많은 60대 이상 중장년층 분들이 밤잠을 자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반복적으로 깨어나는 현상을 겪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흔한 일로 국내 연구에 따르면 60대 노인 10명 중 1명, 80대 노인 5명 중 1명은 만성적인 불면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잠에서 자주 깨면 피로가 풀리지 않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실 텐데요.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번 영상에서는 역사적, 과학적, 의학적, 종교적 관점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 이러한 새벽 각성 현상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면 회복 전략 5가지 이상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숙면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의 지혜를 통해 따뜻한 빛을 안내해드리는 인생의 지혜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상 한밤중에 깨는 잠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산업화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하룻밤을 2번에 나누어 자는 분절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사학자 로저 에커치 교수는 산업화 이전 유럽과 미국의 옛 기록들에서 첫 번째 잠과 두 번째 잠에 대한 언급을 무려 수백 건 이상 발견했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단 잠드는 첫 번째 잠을 자고 밤중에 한두 시간 정도 깨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두 번째 잠을 자 아침에 일어나는 생활 패턴이 흔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6세기 프랑스의 의학서는 부부가 임신하기 가장 좋은 때는 긴 하루가 끝난 직후가 아니라 첫 번째 잠을 잔 후라고 조언했고,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도 첫 잠 후 깨어나 잠들기 전에 책에서 읽은 내용을 곱씹을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처럼 한밤중에 깨어 보내는 시간은 낮 시간과는 다른 고요하고 특별한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산업혁명과 인공조명의 보급으로 이러한 전통적인 수면 패턴은 크게 변했습니다. 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산업화 시대의 신념 때문에 사람들은 길게 2번에 나누어 자던 잠을 한 번에 몰아 7시간에서 8시간 통째로 자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즉, 하룻밤 8시간 연속 수면이 보편화된 것은 산업화 이후에 비교적 최근 현상인 것이죠. 에커치 교수는 옛날 분절 수면 패턴을 알게 되면 현대의 한밤중에 깨는 불면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자연스러운 일의 변형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위로가 될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새벽에 깨는 현상은 인류에게 원래 있었던 습관인데 산업사회가 이를 억지로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문화권이 2단계 수면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일본의 전통 사회를 조사해보니 지금과 별 차이 없는 수면 습관을 갖고 있었다며 분절 수면이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이전의 사람들이 밤중에 깨는 일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잠시 일어나 가족이나 이웃과 담소를 나누거나 기도를 하거나 조용히 사색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여겼지요. 한편 전통적인 동양의 수면관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인체의 음양 조화와 자연의 리듬을 중시하여 밤에는 음기를 보충하고 낮에는 양기를 받아들이는 생활을 권장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특히 자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시의 숙면을 취해야 비로소 몸의 음기가 충분히 쌓여 다음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만약 밤 11시 이전에 잠들지 못하면 낮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눈을 붙여 보충하되 너무 긴 낮잠은 오히려 밤의 음기를 방해하니 피하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가 지면 쉰다는 것은 동양의 옛 생활 지혜였는데요.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해가 지면 종을 쳐서 통행을 금지하고 성문을 닫았으며 많은 사람이 초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닭이 울 무렵 종을 다시 쳐서 하루를 시작했지요. 요컨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밤중에 완전히 뒤척임 없이 쭉 자는 것이 항상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역사적 관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새벽에 잠깐 깨는 경험을 했고 그것을 때로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거나 활용했습니다. 현대 과학은 왜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주 깨는가에 대해 주로 호르몬 변화와 수면 구조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에 분비되어 졸음을 유도하고 잠을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인데요. 서울 성모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청년층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고 밤새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뇌 속 송가체가 기능이 퇴화하여 멜라토닌 분비가 잠자기 2시간 전부터 적게 나오고 또 밤중에 빨리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깨기 쉽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코르티솔은 보통 밤에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새벽녘에 분비량이 증가하여 우리의 몸을 깨울 준비를 시키는데요. 젊고 건강할 땐 이 코르티솔 상승이 이른 아침에 적절히 일어나지만 스트레스가 많거나 생활 리듬이 불규칙하면 코르티솔 분비 리듬이 흐트러져 새벽 3시에서 4시부터 미리 상승함으로써 잠을 깨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스트레스에 민감해지고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약해져 이런 호르몬 불균형이 나타나기 쉬운 것이죠. 수면 구조의 변화도 중요한 과학적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의 깊이와 리듬이 달라지는 현상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건강한 노년층의 수면을 뇌파로 살펴보면 깊은 수면의 비중은 줄어들고 얕은 수면 단계가 늘어납니다. 또한 렘 수면의 비율도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밤중에 잠깐씩 깨는 각성 횟수는 늘어나고 한번 깨었을 때 깨어있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성인이 될수록 10년에 약 10분씩 밤중에 깨어있는 시간이 증가하다가 60대 이후로는 어느 정도 일정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다행히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능력 자체는 나이가 들어도 크게 손상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면 효율은 중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자주 깨는 경향은 노화의 일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과학적 관점에서 새벽에 깨는 현상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멜라토닌 부족. 노화로 인해 수면 호르몬이 충분히 유지되지 않아 밤중에 잠이 옅어집니다. 두 번째, 코르티솔 조기 분비. 새벽에 각성시키는 호르몬이 과도하거나 일찍 분비되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얕은 수면 증가. 깊은 잠이 줄고 얕은 잠이 많아지며 작은 자극에도 깨기 쉽습니다. 네 번째, 수면 유지 능력 감소. 잦은 미세각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완전히 깨어나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분명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원인을 이해하면 대처 방법도 좀 더 분명해지겠지요. 의학적으로 새벽마다 깨는 증상은 불면증의 한 유형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 이유진 교수에 따르면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 중간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깨는 증상 중 하나 이상이 일주일에 3번 이상 3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낮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이는 만성 불면증으로 진단합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나이가 드니 원래 잠이 준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일상 기능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의학적 평가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국내 대규모 조사에서 노년층의 불면증 유병률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석훈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불면증으로 진단받은 비율이 60대 약 10.3%, 70대 15.2%, 80대 이상에서는 18.2%에 달했다고 합니다. 즉 80대 노인 5명 중 1명은 불면증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새벽 각성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이 결코 드문 게 아니며 현대의학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노년 건강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반복적인 새벽 각성의 부정적 영향은 다양합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낮 시간 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와 같은 문제가 누적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증 위험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에 자꾸 깨는 등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치매 발병률이 최대 5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한 예로 80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밤에 자주 깨고 낮에 졸리는 패턴을 가진 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치매 위험이 2배 높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는 잠을 잘 못 이루면 뇌의 독성 단백질이 더 쌓여 치매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처럼 만성적인 수면 장애는 뇌 건강은 물론 심혈관 건강, 면역력 저하 등 신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불면증 치료법으로는 인지행동치료와 수면위생 개선, 필요시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무엇보다 생활습관 교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실제 전략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또한 서울대 병원 수면클리닉 등의 전문기관에서는 수면다원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맞춤 치료를 제공합니다. 예컨대 수면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같이 숨겨진 수면 방해 요인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의학적 관점의 핵심은 새벽에 깨는 현상은 나이가 들면은 하지만 방치하지 말고 관리하자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의 상담을 통해 수면을 방해하는 질환 여부를 체크하고 생활습관 개선이나 치료로 노년에도 충분히 숙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여러 종교와 철학에서 밤과 새벽의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이는 수면에 대한 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교적 전통에서는 규칙적이고 절도 있는 생활을 강조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는 격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찾아볼 수 있는데 유교 문화권에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 어른께 문 안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예의이자 권장된 습관이었습니다. 유교 경전 자체의 수면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이 많지는 않지만 공자왈, 군자는 밤늦게까지 지나치게 눕지 않는다는 식으로 과도한 늦잠이나 나태함을 경계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해가 지면 활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여 다음날 책무를 다할 기력을 비축하는 것이 중요했지요. 따라서 유교적인 관점에서 한밤중에 잠이 깨는 것은 특별히 권장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혹여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너무 애쓰지 말고 누워서 명상하거나 책을 읽는 정도로 조용히 시간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른 새벽은 하루가 시작되는 엄숙한 시간이니 그 전에 심신을 가다듬고 맑은 정신으로 동틀녘을 맞이하는 태도가 이상적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수면을 절제하고 새벽 시간을 수행에 활용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불교 가르침에는 탐욕, 분노, 혼침, 들뜸, 의심 5가지를 수행의 장애로 꼽는데 이 중 혼침을 경계하여 지나친 수면을 계율로 다스리기도 합니다. 많은 불교 승려들은 일반인보다 적은 시간 수면을 취하며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일어나 명상이나 예불을 드리는 수행 관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스님들은 새벽 예불을 보통 새벽 4시경에 시작하며 이를 위해 그보다 일찍 눈을 뜨는 생활을 합니다. 불가에서는 새벽은 마음이 가장 맑고
번뇌가 잦아든 때로 여겨져 수행하기에 최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경전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도 보리수나무 아래서 명상에 들었을 때 동틀 무렵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지요. 따라서 불교적 시각에서 한밤중이나 새벽에 깨는 것은 오히려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신도들에게는 충분한 잠이 건강에 중요하므로 절제하되 무리하지 않는 중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결국 불교에서는 수면도 수행의 일부로 여기며 새벽에 깬다면 경건한 마음으로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챙기는 것을 권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도 밤과 새벽은 영적 의미가 큽니다. 성경을 보면 새벽에 주께 부르짖나이다, 밤중에 일어나 주님께 감사하리이다 등의 구절이 있어 한밤과 이른 새벽을 기도의 시간으로 활용한 예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는 전 세계에서도 특이한 새벽기도 전통이 있는데, 이것은 새벽에 교회에 모여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역사적으로 개신교 초기부터 수도자들은 밤을 새워 기도하는 철야기도의 전통이 있었고, 가톨릭 수도원에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2시경에 마틴을 드리는 관습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빛과 어둠은 선과 악, 깨어있음과 영적 나태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시며 밤에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독실한 신자들은 새벽에 잠에서 깨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목회자들은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는 신자들에게 차라리 그 시간에 일어나 기도해보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다만 기독교 역시 과로와 수면 부족의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정도의 철야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기독교에서는 새벽 시간을 영적으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보면서도 충분한 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 균형 잡힌 태도를 권합니다. 밤과 새벽에 대한 종교적 해석의 공통점을 정리하자면, 유교와 한의학은 음양의 리듬을, 불교와 기독교는 창조 질서와 영적 리듬을 존중하여 밤에는 쉬고 새벽에 깨는 것을 특별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면이나 게으름을 경계하고 깨있는 시간을 자기 수양과 성찰에 사용하도록 권하며, 새벽을 새로운 시작과 영적 각성의 시간으로 여겨 그 시간에 깨었다면 기도나 명상 등 뜻깊은 행위를 통해 긍정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는 결국 잠 자체도 삶의 일부로 육신의 휴식일 뿐 아니라 정신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벽에 눈이 떠졌다면 단순히 짜증내기보다 마음가짐을 다스리고 차분히 보내는 것이 전통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깨는 현상을 문제로 다뤘지만 의외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첫째, 앞서 역사적 관점에서 본 것처럼 본래 인간에게 새벽 시간은 자연스러운 각성 시간일 수 있습니다. 현대처럼 전깃불 아래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한밤중 각성이 오히려 생활의 일부였고, 그 시간을 유익하게 쓰기도 했습니다. 현대인 중에도 일부러 수면을 분할하여 창조적인 작업 시간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가나 예술가 중에는 한밤중이나 새벽에 깨어 글을 쓰거나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간은 세상 대부분이 잠든 고요하고 방해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오롯이 자기만의 생각에 잠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깊은 밤 잠에서 완전히 깬 상태와 꿈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때 독특한 창의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깨어있을 때 뇌 하수체에서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다량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편안하고 몽환적인 느낌을 주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완전히 숙면할 때보다 이렇게 조용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뇌는 꿈의 잔재와 현실을 넘나들며 참신한 발상을 할 수 있다고 하지요. 우리가 가끔 새벽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거나 한밤중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는 경험을 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새벽에 잠이 깼을 때 뒤척이며 걱정만 하지 않고
잠시 일어나서 아이디어를 메모해 본다든지 명상으로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쓰면 오히려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영적인 성장과 평화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살펴본 대로 새벽 시간은 많은 수행자와 성직자들이 중요하게 여겨온 기도와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일반인에게도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주변이 고요하다면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심 때문에 깨었다면 그 걱정을 종이에 적어두고 내려놓거나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짧게 기도하거나 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불면으로 인한 불안을 줄이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어 다시 잠들 수도 있게 돕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명상이나 기도 습관이 있는 사람이 수면의 질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새벽에 깼을 때 억지로 잠들려고 긴장하기보다는 이 시간도 내 삶이라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써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패턴 점검의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새벽마다 깨는 현상은 내 몸이 보내는 어떤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일찍 잤어요, 혹은 낮에 활동이 부족해요 등일 수 있지요. 이때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수면 습관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가령 너무 일찍 저녁잠을 잔다면 좀 더 늦게 자도록 조정해보고 낮에 운동량이 적었다면 산책 시간을 늘려보는 시기입니다. 뒤에 다룰 개선책들을 실행함으로써 새벽 각성은 오히려 더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새벽에 깨는 것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적절히 활용하면 창의성 개발, 영적 성장, 생활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긍정 측면입니다. 반대로 밤중에 깨는 현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 존재합니다. 우선 신체적 피로와 컨디션 저하를 들 수 있습니다. 잠은 우리 몸의 회복 시간인데 한밤중에 자주 깨면 수면 사이클이 끊겨 뇌와 근육이 충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낮 시간 내내 졸리고 무기력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깨어버리면 성장 호르몬 분비나 면역계 회복이 방해받아 신진대사와 면역력에도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면 고혈압, 당뇨병 관리도 어려워지고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은 야간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어 결국 수분 부족이나 배뇨 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체 피로 누적과 생리적 불균형이 부정적인 측면 중 하나입니다. 둘째, 정신 건강과 인지 기능의 저하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누구나 예민해지고 기분이 처지기 쉽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수면 부족은 우울증과 불안증 발생률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밤에 충분히 자지 못하면 뇌의 감정 조절 중추가 예민해져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큰 불안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뇌가 정보와 기억을 정리하는데 자꾸 깨면 이 과정이 방해받아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로 이어집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린다, 머리가 멍하다고 느끼는 빈도가 늘 수 있지요. 장기적으로 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치매 등의 인지장애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뇌의 휴식과 재충전 부족이 부정적 영향입니다. 셋째, 정서적인 위축과 사회적 활동 감소입니다. 밤에 숙면을 못 취하면 낮에 활동할 기력이 떨어져 집에만 있게 되고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잠도 못 자는 늙은이가 됐다는 식으로 자신감을 잃고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노인분들 중에는 밤이 오는 것이 두렵다고까지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 문제가 삶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면 대인관계나 취미 활동도 위축되어 생활의 즐거움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낮에 졸음이 몰려올 경우 순간적으로 깜빡 졸다가 낙상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고 운전을 하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 깨서 화장실을 가다가 어두운 중에 넘어지는 낙상의 위험도 있지요. 특히 깊은 밤에 갑자기 깨면 일시적으로 현기증이나 균형 감각 저하가 있을 수 있어 골절 등의 사고에 취약해집니다. 결국 새벽에 자주 깨는 현상을 방치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노력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새벽 각성을 줄이고 다시 숙면을 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밤에 숙면을 취하고 새벽에 깨지 않도록 도와주는 실천 가능한 전략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현재 생활에 접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 리듬이야말로 숙면의 기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기상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특히 너무 이른 저녁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7시에서 8시에 졸리다고 바로 잠들면 밤 11시에 깨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적어도 밤 10시 이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하고 만일 저녁에 너무 졸리면 30분 이내로 가벼운 낮잠을 오후에 취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밤에 한 번에 몰아서 잘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 환경도 숙면에 맞게 조성해야 합니다. 방은 어둡고 조용하며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혹시 새벽에 깨는 원인이 소음이라면 귀마개를 쓰거나 방음에 신경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침실 시계도 치워두는 게 좋습니다. 새벽에 깨었을 때 시계를 보면 아직 3시밖에 안 되었네 하면서 오히려 뇌가 각성합니다. 시간을 모르고 그냥 눈 감고 다시 자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는 잠만 자는 곳으로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습관은 뇌를 각성시켜 잠들기 어렵게 합니다. 침실 환경과 사용 습관을 오로지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최적화하면 훨씬 덜 깨고 잘 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낮 시간 활동량 늘리고 햇볕 쬐기가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낮이 건강한 밤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낮에 활동이 부족하면 밤에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등 무리되지 않은 범위에서 하루 30분에서 1시간 신체 활동을 해보세요. 특히 오전 시간대의 야외 활동을 추천합니다. 아침이나 오전에 햇빛을 충분히 쬐면 우리 몸의 생체시계가 제대로 조율되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오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햇빛 노출이 적은 노인이 멜라토닌 리듬이 흐트러져 불면증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아침에 일어나 30분 이내에 햇빛 보기를 실천하세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쐬거나 산책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낮 동안 부지런히 움직여서 신체에 피로감을 주면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깊어집니다. 단, 격렬한 운동은 잠자기 4시간에서 5시간 전에는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직전에 심장이 뛰고 체온이 오르면 오히려 잠이 방해되니까요. 대신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정도로 몸을 풀어주고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결국 낮의 햇빛과 운동은 양질 향상으로 이루어지는 수면 유도 공식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음식, 음료 및 약물 조절하기. 우리의 섭취 습관도 밤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과 니코틴은 대표적인 각성 물질이므로 오후 시간 이후에는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담배 등을 삼가세요.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섭취 후 최대 8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면으로 고생하신다면 점심 이후로는 카페인 음료를 끊는 것을 권합니다. 대신 저녁에는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처럼 수면을 돕는 음료가 좋습니다. 또한 술에 의존해 잠들지 않기 바랍니다. 알코올은 처음엔 졸음을 유발하지만
몇 시간 후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오히려 새벽에 잠을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흔히 술 마시면 잠잘 수 있다고 오해하시지만 술로 인한 잠은 수면 구조를 파괴하여 새벽 각성을 악화시킵니다. 저녁 식사도 너무 늦게 과식하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자기 직전 과식하면 소화하느라 몸이 바빠 잠이 얕아지고 속쓰림으로 깰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배고파도 잠이 깨니 적당한 양의 가벼운 식사를 저녁 6시에서 7시경에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잠들기 전 수분 섭취 조절도 중요합니다. 노인이 되면 왜 이렇게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울까? 고민하신다면 저녁 이후 음료 섭취를 줄여보세요.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차를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식습관과 음주 습관을 관리하면 야간에 생체 자극이 줄어들어 덜 깨게 됩니다. 네 번째, 잠들기 전 이완 및 수면 루틴 만들기입니다. 새벽에 깨지 않으려면 잠들 때 깊은 숙면 상태로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들기 1~2시간 전부터 몸과 마음을 서서히 이완시켜줘야 합니다. 자기 직전까지 TV로 뉴스나 자극적인 드라마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밝은 화면을 보면 뇌가 흥분하고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대신 수면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밤 10시에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합니다. 그 후 조도를 낮춘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습관을 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야, 이제 곧 잘 시간이구나 하고 학습하여 수면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또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로 근육의 긴장을 풀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침대에 누워 폭식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으로 내쉬는 것을 몇 차례 반복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러한 이완 기술은 새벽에 잠이 깨서 긴장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달아났다면 억지로 누워 애타지 말고 잠시 일어나서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거나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눕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잠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 깼네, 큰일이다, 이런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각성을 지속시킵니다. 대신 깼지만 다시 잠들 수 있어 하고 마음을 편히 가져보세요. 필요하면 명상 앱이나 백색 소음을 활용해 마음을 진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수면 의식을 만들어 매일 반복하면 뇌가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여 잠에 들기 수월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적 도움과 보조요법을 활용해 보세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어려울 때는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세요. 수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수면 패턴을 점검받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인지행동치료는 불면증에 매우 효과적인데 전문가의 지도로 수면 습관을 교정하면 몇 주 내로 개선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수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먼저 비약물적 치료를 충분히 시도해보세요. 그래도 새벽 각성이 심하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짧은 작용시간의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꼭 의사 지시에 따라 최소한의 용량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의적으로 수면제를 남용하면 오히려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멜라토닌 보충제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노인들은 멜라토닌 감소하는 것이 새벽 각성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저용량 멜라토닌 복용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멜라토닌은 일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형태로도 구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1에서 3mg 정도의 낮은 용량을 취침 1시간 전에 복용해보고 효과를 평가합니다. 다만 모든 보충제가 그렇듯 개인차가 있고 근본 해결은 아니므로 보조요법으로 생각하세요. 이 외에도 라벤더, 캐모마일 같은 허브 향요법이나 이완요법, 침술이나 한방치료도 불면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면증은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컨디션 질환입니다. 이상의 5가지 전략을 요약하면 규칙적인 생활, 낮 시간 충분한 활동과 햇빛, 카페인과 알코올 조절, 자기 전 이완, 필요시 전문의 도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의 생활에 없던 실천을 한 가지씩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수면을 개선하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60대 이상 중장년층의 새벽 2시에서 4시 수면 각성 현상에 대해 역사, 과학, 의학, 종교 여러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새벽에 깨는 것은 인류 역사상 드문 일은 아니나 현대의 환경과 노화로 인한 변화가 맞물려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다행히도 적절한 생활습관 개선과 필요시 의학적 도움으로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의 균형입니다. 밤중 각성의 긍정적 측면도 활용하되 기본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준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밤부터 실천 가능한 한 가지를 꼭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어봐야지, 또는 내일 아침에는 30분 산책을 해봐야겠다 와 같이 작은 다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나아가 활기찬 내일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주변의 불면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편안한 숙면을 이루시고 건강한 나날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